오늘은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성관계가 단순히 쾌락의 도구뿐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문제 전문가들은 성행위를 젊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중년에 꾸준히 성생활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관계가 건강에 좋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 첫 번째, 체중 감소. 남녀 간 육체적 사랑이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성관계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30분간의 성균은 200칼로리를 태우며 격렬한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관계는 일종의 즐거운 놀이이자 운동이다 보니 섹스 다이어트란 말도 나옵니다. 또한 오르가즘 중에는 옥시토신의 영향으로 심방수와 혈압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해성산 부인과 원장인 박혜성 원장의 사랑의 기술 투여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잠자리 자세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세에 따라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둘이 함께 근력 운동. 남성상의 남성이 위에 오르는 이 자세는 남녀 모두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체지방 분해 효과를 줍니다. 또한 여성은 누운 상태에서 허리 회전 운동을 함으로 복부 근력 운동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남성의 등이나 엉덩이를 양다리로 감싸 강하게 조여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살 빼고 싶은 여자라면 여성 상의는 여자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의 체력 소모가 가장 큰 자세예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 효과도 큰데, 특히 여성이 위에서 피스 운동을 하는 것이 허벅지 살을 빼는데 제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릎, 관절, 스트레칭, 복부, 근력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살을 빼려는 여성이라면 여성 상위 자세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라인을 위한 스트레칭 후배인. 이 자세는 여성이 바닥을 짚고 엎드리는 자세에서 남성이 뒤에서 관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다 줘요. 따라서 가슴선과 등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유연성을 위해선 서로 마주볼 또는 자위 또는 입이 앉아있는 남성의 다리 위에 여성이 앉아 얼굴을 마주본 채로 피스톤 운동하는 자세를 자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상체를 유지하기 위해 복부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신체가 유연해지고 복부 근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남녀 모두 서서 마주보는 상태로 관계를 가질 경우 자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 있는 자세는 종아리 군살을 빼어주어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육체적 관계는 부부나 애인 간 애정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거양득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성관계는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아일랜드 퀸즈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성관계를 한 그룹의 사망률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한 그룹에 비해 2배나 높았어요. 정기적인 성적 접촉은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신체 접촉은 신뢰도를 높이는 아크서토선 분비를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세 번째, 생식 건강의 효과. 성관계는 불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정해주며 생리통을 완화시킵니다. 행동 내 분비학 전문가 위니프레드 커틀러 박사에 따르면 꾸준한 성행위는 여성의 월경 패턴을 조절해서 가임을 촉진시킵니다. 임신 전반에 걸친 성관계는 조산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신진대사 및 성관계 관련 부분, 특히 골반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성관계 중 나타나는 질, 수축, 항문,
괄약근 경련, 요도 경련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요실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즐거운 성관계는 소변의 흐름을 막고 요실금을 줄이는 근육인 골반 기저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임신과 폐경으로 부쩍 약해지는 이 근육을 강화하면 스트레스상 요실금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남자 또한 성관계를 하면 생신력을 증진시킵니다. 잠자리를 자주 가질수록 정자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정자는 검사 전 2일 이내에 관계를 가졌을 때 가장 건강하고 금욕 10 이후 가장 건강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기 외에도 최소한 주 2회 이상 관계를 갖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젊어진다. 성관계를 꾸준히 가지는 여성에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전이,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트로전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뼈 밀도를 높이며 매끄러운 피부를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뼈와 근육을 강화하며 심장과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를 앓을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 로열 에든버러 병원의 신경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윙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보다 7세부터 12세까지 적어 보이는 동안의 비결은 활발한 성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성관계 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 감소. 유방암이 걸린 여성들은 한 달에 1번 미만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암위원회 그레이엄 자일즈 박사는 많이 사정할 전립선암 발병 위험도는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오르가즘과 관련한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의 분비가 높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잠자리를 하는 50대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는데요. 관계 시 전립선암을 일으키고 촉진하는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사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해요. 여섯 번째, 통증 완화. 성관계는 강력한 진통제 역할도 하는데요. 엔드로핀이나 코스티코스테로이드의 분비로 인해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말단 신경의 진정 효과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와 통증 완화 호르몬인 괴로핀 수치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후 두통이나 관절통 등이 없어진다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르가즘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미국 뉴저지 대학 베벌리 위플과 베리 코미사루프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즘 직전에 옥시토신 분비가 정상 수치의 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진정 효과를 가지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일곱 번째, 행복.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 데이비드 블랑치 플라워와 영국의 워빅 대학 교수 앤드류 오스왈드는 성관계와 행복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파트너와 규칙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어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 많은 성관계를 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한 달에 1번에서 일주일에 1번으로 성관계 횟수를 높이는 것은 추가로 $50,000의 수입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해요. 지속적인 결혼 생활은 매년 $100,000가 추가로 발생하는 행복과 같으며 이혼은 매년 $66,000 행복 가치를 고갈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덟 번째, 불면증 해소. 관계 시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 직후 잠드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오르가즘은 진정제로 작용할 수 있는 옥시토신 및 엔도르핀을 급증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자기 위한 행위를 보고한 1,866명의 미국 여성들 중 32%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 첫 번째 체중 감소, 두 번째 장수, 세 번째 생식 건강의 효과, 네 번째 젊어진다. 다섯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 감소, 여섯 번째 통증 완화, 일곱 번째 행복, 여덟 번째 불면증 감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전신 성형을 통해 안미인을 헉소리 나는 미인으로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극적인 반응을 끌어내니 자극적이고 흥미가 당기는 소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에게까지 성형에 대한 욕망을 부채질하고 어서 얼굴과 몸을 뜯어 고치세요. 당신의 삶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번 섹스리스 부부 렛미인 특집으로 나온 이혼을 강요당하는 여자 김은혜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부정교합이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은 가정을 내버려둔 채 밖으로 나돌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들을 혼자 키우게 만듭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밤에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죠. 남편은 내 얼굴, 성격,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싫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왔습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의 심리. 하지만 아내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며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성형수술이죠. 결국 그녀는 렛미인 닥터들의 도움으로 6천만 원 이상의 전신 수술을 받아 인형 같은 외모를 갖게 됩니다. 남편은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이혼하지 않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합니다. 성형을 통해 예뻐진 아내. 렛미인 MC와 패널들은 아내의 외모 하나로 급격히 변하는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혼하세요, 이혼. 뭐하러 그런 남편이랑 살아요. 성형수술하고 나서라도 이혼하세요. MC들의 말이 그녀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녀는 나쁜 남자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적 역동, 헌신형 혹은 자기 패배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학대받는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하거나 나아지면 상대가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희생하는 패턴이 의심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잘 살면 좋겠지만 남편의 인격 수준을 볼 때 그녀의 행복한 삶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어떤 남자를 남편감으로 피해야 할까? 배우자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화병이나 우울증을 앓으며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수차례 반복하고 사창가나 룸살롱을 드나들며 성을 사고 아이 양육과 씨름하는 아내를 내버려둔 채 생활비도 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고 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외모에 대해 모진 말로 지적하고 섹스를 거부하며 술에 중독되어 주사를 부리고 폭력을 쓰고 대체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부 치료를 통해 다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렛미인 김은혜 씨 사례처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의 선택인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도 이어지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한 채 각자 서로의 삶을 살며 쿨한 부부로 살아들 가는 것일까요?
결국 결혼 전 배우자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성을 만날 때 여성의 외모가 가장 우선순위이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남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매력은 사랑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신체적 매력은 단지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데에만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친밀감을 포함합니다. 열정의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유난히 끌리고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이라면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과 심리적인 역동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며 충분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설렘보다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좋죠.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사랑이 가진 성격은 결국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만이 가진 내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끌리는 남자라면 괜찮은 남편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지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라면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 것이고 아이 엄마가 될 것이고 살이 찌고 주름이 생길 게 뻔하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며 차츰 여성적인 매력이 사그라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 당신이 더 이상 예쁘지 않다면 사랑을 철회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불길한 가능성에 당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는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 당신, 지독하게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대의 사랑 속에서 당신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단지 예뻐서 좋다는 남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